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절을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저와 산보를 합시다. 산보 좋아요. 산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투자에 또 도움이 되시니까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많이 제 영상을 봐주세요. 네, 산보 지난 시간에는 해운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 해운업이 나왔으니까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업 거북선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진짜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1966년 전까지는 사실 6.25 전쟁도 있었고, 주로 이 전쟁 피해 복구 때문에 소형 목재, 선박, 그러니까 목재, 지금은 다 철제죠. 철로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목재로, 나무로 만든 선박들, 그걸 건조하는 것이 주로 이제 조선 산업이었습니다. 1966년 이후에는 그 대한조선공사라고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2600 GT급 화물선 신양호 미국의 ABS E급 검사에서 최초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조선공업진흥법과 기계공업진흥법, 그러니까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법으로 법제화시켜서 이제 강선 위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건조를 함께 추진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또 되었어요. 그리고 STX 조선의 전신인 대동조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 비너스호를 건조해서 흥하해원에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업이 살면 우리나라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고 해운업도 같이 살리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연결해서 이제 육성을 했지만 여러분 1970년, 80년 이때 지금 미리 띄워놨는데 이때 유가를 보면은 유가가 지금은 엄청 올랐었죠. 엄청 올랐었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유가를 보면은 어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얘네 뭐 중동 지역에 내전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1, 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조선. 왜냐면은 이게 석유로 가는데 기름값이 비싸면 당연히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기업들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게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조선업, 해운업, 물동량도 줄어들고 해운 여기 사이클 봤잖아요. 운임이 상승하면은 물론 해운업이 호황일 수 있지만 선박 증가했다가 다시 조선업 호황이었다가 공급가이 내면서 운임 하락하고 이때는 비용이 너무 올랐으니까 운임도 같이 올린다고 했다가 또 다시 조선업은 불황을 맞으면서 해운업도 불황을 또 맞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해운업 점유율은 이 당시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머스크사가 1위인 만큼 해운업은 대부분 유럽 애들이 많아요. 유럽 애들이 시장 점유율을 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1, 2차 오일 쇼크 나왔을 당시에도 유럽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점유했었는데 이때 또 유럽 회사들은 때 점유했다가 같이 세계 조선 시장이 망해가니까 같이 망했죠. 같이 망해가고 우리는 이때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해운업도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근데 조선업도 살려야 해운업이 산다.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조선업에 정부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제2도크 또 완성을 해요. 이 당시에 세계 2위 수준의 조선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조선업 구조조정을 경험한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다시 해운업이 살아나면서 사이클 있죠. 해운업이 살아나면서 조선업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사이클대로 또 움직였다가 지난 시간에 봤죠. 2006년에 BDI 피크 찍고 팍 내려면서 다시 조선업 불황 2016년 머스크 회사가 머스크가 문제인데 머스크 회사가 또 운임료 치킨 게임 하면서 우리나라 한진해운 망하고 그다음에 해운업도 망하지만 한진해운도 망했고 조선업도 당시에 불황 거의 10년 정도 사이클이 불황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중국에게 밀렸어요.
중국에게 밀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 진짜 세계 최고인데 세계 최고죠. 지금도 일본 가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치를 떠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북선 만든 것도 최고였고 조선 기술도 최고였어요. 거북선 만든 거랑 그다음에 전략들도 최고였고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조선 기술이 최고였는데 중국이 잘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돈을 푼 다음에 기업이 막 중국 기업들은 국영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중국 그 정부 돈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풀어서 대대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얘네는 가격 경쟁력이 나타나죠. 비용 자체를 절감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비유하자면 음식점에서 국밥집이 원가가 상당히 낮죠. 계속해서 끓여내기만 하면 돼. 다른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을 음식을 계속해서 다른 걸로 뭐 만들어야 되는 데보다는 그런 국밥 쪽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부가세나 이런 데 세법에서도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 공부했을 당시에 세법 공부했을 당시에는 국밥집 같은 그런 음식점들은 마진율이 40%로 그 정도로 보는데 뭐 이럴 때 중국에게 밀린 이유가 얘네들이 대대적으로 저가로 공세를 합니다. 2018년 저가로 공세하다가 다시 우리가 조선을 가지고 오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2018년 6월에 중국의 그 이름이 후동 후동중화조선이라고 거기서 건조한 LNG 선이 있어요. LNG 선이 그 이름이 글래드스토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운전 시작한 지 2년 만에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아요. 야, 내가 차를 가져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를 가져왔는데 2년 만에 이게 말이 돼? 차주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 괴팍하게 했거나 사고 크게 났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선박은 아무리 괴팍하게 해도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2년여 만에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아서 패선을 결정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이 저가 수주를 공략했었는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우리나라가 2008년 다시 중국을 뛰어넘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이미 기존 선주들이 선박을 수주를 넣어놨잖아요. 내가 받겠다 넣어놨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이 물론 기술이 아무리 좋았어도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따라올 수는 없죠. 따라올 수 없는데 자꾸 미뤄요.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미룹니다. 또 제 날짜에 못 맞춰요. 근데 선박을 얘네 선주들은 내가 딱 이때부터 받아서 운임을 해서 어느 정도의 딱 그 마진을 남기겠다. 이런 게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밀리는 거죠.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밀리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막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중국 애들 못 믿겠는데? 그리고 중국은 우리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낫길이 있으면 낫기 전에 보통 딱 맞춰서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다른 그쪽 받는 입장에서 딱 맞춰서 달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주거든. 얘네는 그 중국 애들은 좀 느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더 늦어지죠 계속. 중국 니네 못 믿겠다. 중국 저가 수주 그 저가로 공세했지만 기술력도 못 믿겠고 자꾸 느려지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우리도 피해 입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다시 가져옵니다. 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해운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 조선업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2050년쯤에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국가 자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랑 그다음에 원전은 대형 원전은 위험하니까 SMR이라고 소형 모듈화된 원전을 투자하기로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점점 그 친환경 바람이 불어요. 전기차도 코로나 이후에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었고 수소차도 나오면서 물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한쪽에서만 만들고 정부 쪽에서 로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해도 다 정부 사실 개인이 수소차를 많이 몰진 않죠. 기관이거나 기업에서 리스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친환경을 계속 바꿔가요. 조선업에서도 그동안 유조선 그러니까 기름으로 가던 것들은 이제 어차피 수명도 다 해갔고
폐선을 결정을 하고 친환경 바람이 얘네도 규제들이 생겼어요. 여기만 안 생기는 게 우리가 자동차 쪽에만 규제 생기는 게 아니라 선박, 항공 다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 물론 개인들도 많이 몬다고 하지만 자동차, 대형 화물 트럭 얘네들도 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긴 하지만 기름을 더 많이 쓰는 데는 선박, 항공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친환경 바람이 불어야 정말 친환경으로 다가설 수 있다. 요즘 우리가 교통편에서는 친환경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친환경 바람이 불어서 LNG 선으로 교체 작업을 합니다. LNG 선으로 교체를 작업하는데 지금 여기 뉴스 기사 하나 띄워놨잖아요. LNG 선이 없어서 못 사요. 새로 수주하면은 여러분들 새로 수주하면 만들어내는데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나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차를 봤을 때도 우리가 예전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뛰었던 게 뭐예요? 작년에 신차 주문 넣으면은 아무리 현대기아 차 국내 차라고 해도 막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반도체 없으니까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중고차 사지 중고차 그래서 가격이 확 뛰었다가 내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LNG선 교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어,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LNG선 우리 수주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뉴스 기사 보면 다 LNG예요, LNG. 조선기자재도 LNG 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조선업은 일단 굵직한 회사들이 있어요. 굵직한 회사들은 삼성, 현대,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들이 있고요. 얘네가 이제 조선 쪽에서는 굵직한 회사고 이 밑에 조선기자재 엄청 많겠죠. 자동차 부품에서도 엄청 많았듯이 조선기자재 엄청 많을 텐데 LNG 지금 친환경 바람이 불잖아요. LNG를 하는가. 그리고 LNG 선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해운업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가스잖아요. 가스관을 넣어야 돼요.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관 이어주는 거 필요하죠. 가스가 새면 안 되니까 또 이음새가 필요하죠. 그 이음새를 우리가 피팅 밸브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피팅 밸브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안 띄어놨는데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광밴드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디케이라 이런 애들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렌지선 수주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굵직한 생산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잘 안 가요. 아무리 수주 물량 1위여도 이미 많이 올라왔고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조선기자재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LNG 쪽을 많이 보셔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한 두 편 동안 해운업과 조선업 다 이제 역사까지 뭐 해서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베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제베아투!